네, 독자 여러분. 네, 심플 영어의 원리. 자, 오늘도 기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고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동사야말로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로 쓰였다는 말은 그것은 동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스스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분이라고 그러고 동사 이렇게 단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나눠보는 것, 이게 바로 품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품사와 성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옆면으로 보면 성분이고 저쪽으로 보면은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하는 일로 보면 성분이고요. 단어가 하나하나의 단어 특성을 보면 이 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명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동사예요. 자, 요 점을 미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갖다 다시 한 번 더 머리 상기하면서 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스스로를 구성하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문장 성분으로는 스스로고요. 품사로는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성하는 것은 다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느냐? 하나의 요소가 동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중요하고 아주 그 뜻을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동사는 여러 가지의 동사로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동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요 네 가지입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를 우리가 기본 동사라고 그럽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본 동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준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본 동사와 준동사가 그 동사의 아주 그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동사의 뼈대입니다, 여기가. 근데 우리 인체에도 등뼈처럼 올곧게 딱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뼈들은 이렇게 서로가 조인트가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고 휘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뼈가 등뼈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꼼짝도 못 할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어야만 되죠. 근데 만약에 다 휘어지는 뼈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체에도 이 등뼈와 같이 똑바로 서 있는 뼈가 필요하고 이거 휘어질 수 있는, 굽어질 수 있는 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어야 말해서 뭐겠습니까? 언어야 기본 동사만 있으면은 언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동사가 마치 이거는 등뼈와 같은 거고요.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뼈, 이게 준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의 동사의 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본 동사와 준동사예요. 기본 동사와 준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비동사라고 하는 것하고 조동사가 있는데 이 비동사와 조동사는 기본 동사, 준동사를 도와서 이 전체가 도와가지고 아주 재밌는 그리고 아주 유익한 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는 아주 핵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이고요. 비동사, 조동사는 기본 동사, 준동사를 도와서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동사 한번 볼까요? 조동사는 동사인 동사인데 이제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라고 그래서 조동사라고 그럽니다. 도와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동사에 시간을 부여해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간조동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의미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부여해줌과 동시에 어떤 특별한 의미까지도 부여해주는 동사를 우리는 의미조동사라고 그래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친근하게 쓰이는 조동사, 그리고 가장 쉽게 쓰이는 조동사예요. 그 조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조동사, 의미조동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이에요. 그 다른 동사, 요동사의 항상 원형에만 붙어 가지고 있어요. 왜냐?
결합을 하려고 하면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동사 플러스 동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동사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동사가 결합이 되면 당연히 제일 뒤에 있는 결합되는 이 동사가 당연히 원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합을 하려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합성 동사가 되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이거는 항상 원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형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원형. 자, 우리 원형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쉬운 말 가다 이렇게 있잖아요. 가다라고 있으면 이 가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 우리 원형이라고 그러죠. 원형은 이게 동사의 원형이라는 이야기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시간이라든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보세요. 요거는 의미는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외에 시간이라든지 부가적인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의미는 있는데 시간이라든가 또 다른 부가적인 의미, 또 다른 부가적인 의미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간은 포함되지 않고요. 또 다른 부가적인 의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간조동사고요. 또 다른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게 의미조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조동사와 시간조동사는 결국은 다른 동사의 원형에 결합을 해서 시간을 표현해주고 의미를 표현해주는 조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이 동사와 동사가 이렇게 결합할 때는 이 결합되는 동사는 반드시 원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형, 뿌리라 그럽니다. 루트. 뿌리라 그러죠. 가장 뿌리입니다. 뿌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죠. 혼자서 이렇게 뿌리 혼자서 뭐 지상에 나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 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얘가 간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의미, 가다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지금 간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라는 시간이 여기는 부여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갔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요거는 의미에다가 가다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어떻게 시간, 과거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과거 시간이. 이와 같이 요거는 현재 동사, 요거는 과거 동사라고 그러죠. 요거 원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게 원형이고요. 원형에다가 자, 현재 시간 조동사,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즉 현재 시간 조동사가 결합되면 현재 동사가 되는 거고요. 말 쉽죠? 그 다음에 과거 시간 조동사,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즉 과거 시간 조동사가 결합되면 이게 과거 동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뭐 12시즌에서 그렇게 어렵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갈 거야, 이래 보세요. 갈 거야. 그러면 갈 거야라면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추측은 항상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 시간과 더불어서 부가적인 의미, 즉 추측이죠. 여기서는 또 가야 해 이렇게 또는 가야 해 이라면은 의무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시간은 물론이고 그 다른 추가적인 의미까지도 보충해주는 조동사를 의미조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시간 조동사 중에서도 현재 시간 조동사는 do예요. 또는 does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do와 does는 원형과 결합해서 현재 시간을 표현해주는 현재 시간 조동사고, 자, 과거는 did죠. 자, did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간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시간 조동사가 원형하고 결합해서 과거 동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의미조동사는 우리가 믿기 아는 게 있죠. can, 뭐뭐 할 수 있다. can, will, 뭐뭐 할 거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추측을 부여해 주고요. 요거는 능력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은 현재 시간이에요. 그래서 의미조동사가 나타내 주고자 하는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현재입니다. 현재. 의미조 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원형과 결합해서, 자, 원형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원형과 결합해서, 자, 시간이라든지, 자, 시간을 포함한 그 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조동사. 시간을 표현해주는 조동사가 바로 시간 조동사. 현재 시간 조동사, 이건 과거 시간 조동사. 의미를 표현해주는 조동사가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조동사가 동사 결합할 때는 반드시 원형과 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동사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첫째, 원형이 있잖아요. 원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현재 동사가 있죠. 현재 동사가 있어요. 세 번째가요, 과거 동사가 있는 거죠.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하고 말 것도 없죠? 원래 모습은 원형이 있고, 자, 현재 동사가 있고, 과거 동사가 있다.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만 있고 시간은 없다. 그 다음에 현재 동사는 의미와 현재 시간을 가진다. 과거 동사는 의미와 과거 시간을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 현재 동사, 과거 동사 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동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비동사. 비동사를 한번 알아봐요. 자, 비동사가 이제 이 비동사가 있어요. 우리는 be이라고 그래서 이제 비동사라고 그러죠. 비동사. 그래서 이걸 원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요거는 원형을 표시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게 원형이라고 해가지고 원형과 현재 동사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형은 특별히 대괄호로 묶어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곤 합니다. 이제 좀 더 나중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죠. 이 원형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는 비동사의 원형이에요. 비동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이 비동사의 원형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원형은 말씀드렸잖아요. 원형은 의미는 있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지. 그럼 이 비동사의 원형에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자, 비동사의 원형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뭐이다 또는 뭐뭐 있다. 이렇습니까? 이게 이 비동사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시대 때 정립되어 문법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반쪽이 돼가지고 절름절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형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비동사의 원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는 참 이상하죠? 의미가 없는 동사. 원형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도 당연히 없잖아요. 원형에는 시간이 원래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형에는 원래는 시간이 없고 의미만 있는 건데 이기는 비동사는 의미조차가 없으니까 이제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면 원형에는 말이에요. 의미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시간도 없는 이 특별한 동사가 바로 비동사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비어있는 동사. 비어있는 동사. 비어있는 동사. 그래서 비동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언어라고 세계적으로 비슷한 면도 있으니까 이게 비어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원형에는 의미도 없고 시간도 없는 동사, 그 특별한 동사가 바로 비어있는 동사, 바로 비동사예요. 자, 그럼 비동사는 우리 조동사 이제 시간 조동사하고 만나는 거죠. 자, 시간 조동사, 자, 현재 시간 조동사하고 만나보세요. 현재 시간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비동사의 원형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do 플러스 be 하면 do be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do be에서 이 현재 시간 조동사는 항상 이 원형이 흡수가 돼요. 외관상으로는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be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be하고 여기서 말하는 be하고 여기서 말하는 be하고 완전히 다르죠. 요거는 원형을 말하지만 요건 현재 동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원형이지만 요거는 현재 동사란 말이에요.
요거는 여기까지 싹 지워볼까요? 요거는 말이에요. 요거는 현재 동사예요. 현재 동사. 그렇죠? 현재 동사. 왜? 현재 시간 조동사가, 요 현재 시간 조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요건 현재 동사란 말이에요. 현재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동사는 그대로 쓰느냐? 잘 안 써요. 얘는 안 써요. 이 현재 동사는 다른 동사 같으면 다 현재 동사를 쓰는데 얘는 비동사만을 잘 안 써. 만약에 비동사만을 쓴다 그러면 얘는 너무나 멋이 없을까? 영어가 참 멋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얘는 현재 동사는 쓰질 않고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이거는 관념을 표현하는 거고요. 관념.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데 우리 생각만으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닌데 생각만으로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관념과 사실을 제대로 구별해서 쓰지 않지만 영어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관념으로만 되는 게 뭘까요? 가정이잖아요. 뭐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 뭐 한다 하더라도 양보. 그죠? 뭐 한다면 가정. 그 다음에 뭐 하소서, 기원, 뭐 하라, 명령. 이거 전부 다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 관념 속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 현재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명령문에서 원형을 쓴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원형이 아니고 명령문에서 쓴다는 건 바로 이 현재 동사입니다. 그리고 관념이 아닌 걸 갖다 뭐라 그러죠?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사실이냐, 과거 사실이냐. 그럼 요거는 현재 사실일 때는 M이라든지 R라든지 is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쓰고요. 과거는 이거 was 쓰잖아요. 요거는 were로 쓰죠. were. 요거 was를 쓰잖아요. 그럼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건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표현할 때는 요렇게 쓰는 거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이게 요렇게만 쓰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요렇게 갈라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요거는. 이게 참 영어를 만들어낸 그분들의 참 그 미적인 감각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요것도 현재 동사고 요 현재 동사긴 한데 얘는 관념만을 표현하는 거고 얘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분을 해가지고 얘 다 현재 동사긴 한데 구분을 해서 보세요. 이 현재 동사인데 헷갈리니까 요거는 현재 동사 중에서도 현재 기본형이라고 그러고 요건 현재 변화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비동사, 현재 동사에는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특히 현재 기본형이라고 그러고 자, 볼까요? 현재 동사에는 현재 요거 기본형이 있고 현재 변화형이 있는 거예요. 변화형. 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비동사의 현재 동사에는 비동사의 현재 동사에는 현재 기본형과 현재 변화형이 있는데 현재 기본형은 요거고 현재 변화형은 요거예요. 그 현재 기본형은 자, 관념을 나타내는 데 쓰고 자, 현재 변화형은 사실을 나타내는 데 쓰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이니까 현재 과거가 필요하지만 관념에는 현재 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관념에는 그냥 기준 시점은 문맥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자,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당연히 be라고 써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안 쓰고 이렇게 예쁘게 분장을 시켜서 쓰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분장을 시켜서 예쁘게 화장을 시켜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동사, 조동사, 비동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봐요. 기본 동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기본이 되는 것, 우리가 그냥 막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 해볼까요? go. 가다죠. 가다. 자, 이게 원형이라고 해요. 이거 원형입니다. 이것도 원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가다. 자, 이게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잖아요. 간다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지만 시간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원형이잖아요. 이게 바로 원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원형인데, 그러면 현재 동사는 어떻게 만들까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동사도 당연히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동사는 현재 시간 조동사와 결합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do 플러스 go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do go가 되죠. do go. 그런데 이거는 자, 현재 시간 조동사는 원형에 보통 흡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거로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과거 동사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과거 시간 조동사 요겁니다. 요거. 과거 시간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did go죠. 그럼 요거 과거 시간 조동사는 원형이 흡수가 되느냐? 이거는 되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말이에요. 두 개로 쓰면 불편하니까 그 대신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다른 과거형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went를 쓰지 않습니까? went. 근데 did go를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멈춰 쓰면은 went고요. 분리 쓰면 요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좀 더 편리하라고 went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럼 원형 하나, 원형, 현재 동사, 과거 동사 이렇게 됐어요. 자, 동사에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원형, 현재 동사가 이와 같이 말이에요. 원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현재 시간 조동사 내지 과거 시간 조동사를 결합시켜서 현재 동사와 과거 동사가 되는 것. 가장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기본 동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기본 동사예요. 이거는 바닥에 쓰이는 어떤 등뼈와 같은 거죠. 이거는. 자, 기본 동사 너무나 쉽게 잘 이해하셨죠? 이게 이런 걸 기본 동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볼까요? 준동사는 뭘까요? 준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본 동사하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기본 동사가 다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했었잖아요. 자, 부산 이런 거요. 부산은 뭐 beautiful 좀 길죠? beautiful이라고 해봐요. 그냥. 자, 부산 beautiful 이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주어고 뒤에 있는 것이 자,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고요. 이게 서술어예요. 주어가 서술어예요. 그럼 주어니까 당연히 명사 아니겠습니까? 명사고요. 자, 서술어니까 당연히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자, 부산 beautiful. 부산은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부산은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동사예요. 그죠? 아름답다니까 서술을 하는 거잖아요.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 beautiful 부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때는 아름다운 부산 이렇게 되죠. 아름다운 부산.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이 서술어가 말이에요. 서술어가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가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명사를 꾸민다. 즉 한자로 말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명사를 꾸민다는 말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이거는 우리가 수식이라고 그래요.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 일이 이제 수식한다는 해가지고 수식어라 그러거든요. 수식어. 그래서 이 수식을 하는 단어의 품사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거 갖다가 우리 형용사라고 그럽니다. 형용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식을 하는 말은 형용사라는 이야기고 형용사는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기서는 분명히 동사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영어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아름답다 이러죠.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이건 동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름다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이지 않겠습니까? 얘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동사고요.
얘는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동사가 형용사로 할 때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같아요, 그게. 영어는 beautiful, 이게 수수로 자리에 들어가면 수수로가 되고, 자, 얘가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 앞에 있으니까, 이게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면 이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 우리나라 말의 큰 차이점입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이게 스스로 자리에 들어가면 스스로로서 동사지만, 이게, 자,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면, 이게 수식어로서 이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 명사로 꾸며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형용사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이거죠. 그러면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형용사를 누가 이렇게 또 수식해 줄 수 있겠죠. 가령 우리 잘 아는 거 very, 우리 이런 거 참 잘 알아요. very, 매우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형용사의 정도를 이렇게 또 어느 정도 하다 이렇게 또 수식해 주는 거,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부사라고 그럽니다. 부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부가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인가 봐요. 부사. 그럼 부사는 이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걸 형용사라고 그러고, 그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것을 갖다가 부사라고 그래요. 근데 부사는 이제 이런 형용사뿐만 아니라 원래 형용사가 어떻게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해 주는 말 역시 부사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명사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어가 되고 서술어가 됐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 형용사는 수식해 주니까 좀 덜 중요하죠? 근데 부사는 덜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는 수식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진짜 본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와 같이 말이에요. 수식어, 서술어가 되면 동사가 되기도 하고, 그죠? 예, 서술어가 되면 서술어가 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서술어가 될 수도 있고, 수식어가 될 수 있는, 이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이런 동사를 갖다가 우리는 준동사라고 해요. 준동사랍니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beautiful, 이런 거예요. 또는 honest, 이런 거. 이건 정직하다 말이거든요. 정직하다. 그럼 정직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스스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예요.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준동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얘는 정직한 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를 수식해서, 즉 명사를 이렇게 형용을 해주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 명사 앞에서.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있으면 이게 준동사, 스스로가 되니까 준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동사를 갖다가 우리는 준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동사. 그럼 준동사는 원래 이 준동사의 시간은 말이에요. 기준 시점이라고 해서 문맥에 따라서 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동사는. 그런데 이 준동사도 역시 동사 아니겠습니까? 기본 동사에 가깝잖아요. 그럼 이 준동사가 또 원형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준동사도 원형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준동사도 원형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다시 하나 그 원형을 가지기 전에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준동사가, 자, 뭐 할까요? 서술어가 되면 뭐가 됩니까? 서술어가 되면 준동사죠. 서술어가 되면 진짜 동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준동사가 명사가 될 때도 있어요. 왜냐? 이때는 주어나 목적어 할 때 또 명사가 되기도 해요. 또 준동사는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왜? 명사 앞에 있으면. 또 이 준동사는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 준동사가 준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또 수식해 줄 때는 또 부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기 말씀드렸다시피 혓바닥에 쓰여 있는 기본 동사와 달리 휘어질 수 있는 뼈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스스로가 되면 준동사가 되고, 자, 주어나 목적어가 되면 명사가 되고, 그다음 명사를 숙여주면 형용사가 되고, 나머지 준동사, 형용사 또 다른 명사나 부사를 숙여주면 부사가 되는 이런 동사를 갖다 바로 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동사가 훨씬 더 쓰임이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 준동사야말로 영어의 꽃인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여기 황금의 룰이라고 그러거든요. 잘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준동사. 자, 아까 전에 honest 한번 해봐요. honest. 이건 정직하다 이 말이잖아요. 정직하다. 얘가 형용사로 쓰면 정직한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정직하다고 합시다. 자, 얘 뭐 시간은요, 기준 시점의 시간이에요. 기준 시점의 시간인데, 기준 시점의 시간은 앞뒤 문맥으로서 정해지게끔 돼 있어요. 그 구조가. 이거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 시간은 정해지게끔 돼 있어요. 그건 현재 시간이다, 과거 시간이다가 아니고, 그 문맥에 따라서 기준 시점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onest가 그야말로 준동사 아니겠습니까? 준동사면 당연히 비동사에도 원형이 있잖아요. 기본 동사에도 원형이 있죠? 자, 조동사는 도와주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준동사에도 원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준동사 원형이 있어야지만 이런 의미조동사와 결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준동사가 원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란 말이에요. 자, 비동사의 원형하고 honest. 자, 준동사와 이게 결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준동사잖아요. 이거는. 준동사고요. 이거는 비동사의 원형이잖아요. 비동사의 원형. 그 비동사의 원형과 준동사가 이렇게 결합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be honest 이렇게 되죠. 이게 전체가 다 원형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자, 제발 이게 B가 이단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honest, 이 준동사의 원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B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준동사의 원형이잖아요. 일단 원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니까 여기 시간조동사, 의미조동사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의미조동사 한번 붙여볼까요? will, 뭐뭐 일 거다. 그 다음에 자, 원형이 나오죠. be honest. 이렇게 되죠. will be honest. 요건 자, 의미조동사죠. 자, 요거는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준동사의 원형. 자, 준동사의 원형이죠. 예, 준동사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직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단 이등이 아니고 전혀 여기서 의미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요거는 원형입니다. 준동사의 원형. 자,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고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영어의 진실이거든요. 잘 이렇게 알면 영어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이게 원형이 되는데 그럼 현재 동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동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B가 현재 동사로 쓰일 때는 관념을 나타내는 거고 아닐 때는 그냥 is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또 am을 표현한다든지 a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honest에서 honest가 요거는 기준 시점에 지금 정직하단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직하다 그러면 is honest 이러면 되죠. 요건 시간을 표현해 주는 변화형이잖아요. is가 왜 이렇게 됐냐는 것은 be 대신에 이렇게 변화형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과정이 be가 do하고 합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시간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정직하다. 그럼 그때 정직했다 그러면 was 정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시간만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은
준동사의 요건 준동사의 원형, 요거는 준동사의 원형이죠. 요건 준동사의 현재 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동사의 현재 변화형, 요거는 준동사의 과거 변화형.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옛날 걸 한번 쭉 다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영어의 매력을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동사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이건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 동사의 4가지가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이제 서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